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어떨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면 2435선을 찍고 있네요. 개인이 110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1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좀 지지부진한 편이고,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네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번뜩 떠오를 정도로 지금 뭐 국장 자체는 거의 뭐 아노미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뭔가 버티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버티기 자체의 하한선이 계속해서 붕괴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관건은 외국인이죠. 얼마나 공격적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 그 이어지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종목별로 보시면 뭐 삼성전자 54,000원, SK하이닉스 169,100원, 뭐 워낙에 뭐 탄탄한 현금 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 전선을 펼치기에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대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방어는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 KB금융 등등은 약간의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뭐 상당 부분 삼성전자가 얼마나 12월 말까지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승인을 빨리 얻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도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분수령이 될 만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젠슨 왕이 엔비디아에서 뭐 패스트 트랙으로 삼성전자 뭐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에 대한 그 품질 검사 빨리빨리 처리해 주겠노라는 그런 약속을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베일에 가려졌던 그런 소식들이 설설 시장에 쏟아져 나올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코스피 시장 국장은 뭐 탈출이라는 키워드가 뭐 대세인 것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국장 팔아버리고 서학으로 가자, 미국 주식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또 연기금은 뭐 코스피 시장이 붕괴가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체 2조 9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막아야 되니까 9월에 1,500, 10월에 4,500, 11월에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방어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다 눈치 까고 그냥 여긴 뭐 더 이상 장세가 뭔가 최대한 수익을 땡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내던지고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는 탈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서 방어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반면에 지금 나스닥 오늘 새벽에 0.25%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림세로 약간 소폭의 조정세로 가고 있는데, 워낙에 올랐던 뭐 궤적이 뭐 상당 부분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의 조정폭도 이거 뭐 거의 오름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이 종목들 보시면 뭐 다 전체적으로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죠. 마이너스 2.6% 정도 빠지고 있고요. 어제 주목할 건 이 구글 5%가 올랐어요. 상당 부분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술력이 공개가 됐죠. 구글이 슈퍼컴이 100해년의 시간, 뭐 우주의 시간이라고 불리는데 도저히 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100해년. 뭐 영겁의 세월이죠. 영겁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 뭐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구글이 상당 부분 주가 부분에서 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상승세를 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미국은 지금 뭐 증시에서부터 모든 어떤 산업 전반에 훈풍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데, 역시 뭐 내년 1월 20일 집권하게 되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또 뭐 금융시장에서 미국 펀드로 세계의 모든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 블랙홀과 같이 막 쫙 빨아들이는 트럼프 효과가 뭐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계 펀드 투자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는 미국이고, 뭐 모든 자본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미국 펀드 설정액이 뭐 1조 3천억 정도 뭐 급증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신흥국가에 해당되는 인도 펀드는 상당히 좀 감소되는 추세. 그만큼 달러의 양털 깎기 현상은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교육을 하면 할수록 그 교육 상대국들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 탄탄할 수밖에 없고, 달러 가치 계속적으로 초강달러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상당 부분 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미국 펀드가 뭐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률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일본, 인도, 신흥아시아, 베트남 등 펀드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제죠. 중국 펀드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상당 부분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돼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자체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 중국만 그냥 폭삭 망한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일본도 영향받고 중국으로부터 영향받고 뭐 미국으로부터는 뭐 엄청난 태풍의 가시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시장, 정말 참 내년 2025년도 참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미국 국채 수익률, 펀드 자금이 이 정도로 모이는데 뭐 당연히 뭐 강세를 띨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약간 주춤했었던 미국 국채 10년물이 다시 4.2%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장단기 모두 지금 국채 금리 수준이 뭐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렇게 미국 국채가 강세로 간다는 건 그만큼 미국의 달러의 어떤 힘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 가치는 그 가치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한국은 뭐 중국 위안화하고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는 프록시 통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참 엄청난 이 원화 가치의 하락을 또 직접적인 어떤 직격탄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환율을 보면 1429원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 1436원까지 찍었죠. 아마도 12월 말까지 이런 뭐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1월 들어서 1,500원까지 찍을 수 있고요. 트럼프 보호무역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 1,600원에서 1,700원까지 갈 수 있는 뭐 거의 극악의 상황이죠. 이 정도면. 그런 원화 가치의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강연하게 뭐 치고 나가고 있고, 모든 지금 통화 가치 체계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원화 가치의 하락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막아내는, 블로킹할 수 있는 그런 반작용이 필요한데, 지금 국내 정치적인 어떤 요소들도 상당 부분 지금 뭐 엄청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만 해도 뭐 1,440원까지 치솟다가 이후에 다소 좀 안정이 됐지만, 이 불안정성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장 기업들 매입 외환 물량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 위주로 외화 예금 빼내면서 은행의 외화 유동성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죠. IMF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외화가
텅텅 비어버리는, 예. 결제할 달러가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뭐 그 정도로 외화 유동성 부족 때문에 IMF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외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뭐 IMF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이 서민들 가장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예. 고환율에 체감물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또 아무것도 내가 진입하지 않았는데 뭐 고스란히 그 고환율 때문에, 고물가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죠.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그 높아진 물가만큼 내가 치르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고환율이 오래가면 갈수록 식품, 에너지, 체감 물가는 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환율 패닉에 기업들이 미리미리 그 생산품에 대한 가격을 또 선제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였던 2008년 6.9%, 그리고 외환위기 1997년 당시 6%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지금 7.3%를 기록하고 있죠. 이거 상당 부분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예. 금융위기 때보다, 외환위기 때보다 환율 변동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 물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물가가 엄청나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 마트의 가격표가 달라질 수 있듯이 뭐 그런 어떤 엄청난 고물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소비 여력 줄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 고부가가치 아닙니까?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서울 뭐 웬만해서는 20평대가 뭐 13억, 30평대는 뭐 17억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13억, 뭐 17억 하는 아파트 덥석덥석 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나 살려주세요. 8만 9천대로 매물량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물건 팔아서 빨리 탈출을 해야 하는데 사줄 여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지금 대혼동성에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의 이 거래가 선순환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거래량 빠질 수밖에 없고요. 11월 거래량은 뭐 2,590건 선에서 지금 거의 멈춰서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해요. 완전히 이건 거래 절벽이 아니라 지금 거래 중단이야. 브레이크 꽉 밟아서 그동안 2달 동안 풀악셀 밟고 7, 8월 동안 얼마나 올라가는 아파트값 따라잡기 위해서 붕붕 소리 내면서 쫓아왔습니까? 근데 9월 말부터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12월에 뭐 엄청난 변수가 터지면서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올스탑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나비 효과일까요? 로제가 아파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 노래가 벌써 빌보드 차트 17위에 지금 랭크가 됐다고 그러죠. 상당히 중독성이 있던 노래인데, 한국에 어떻게 보면 해학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 아파트 글쎄, 이런 노래가 뜨자마자 뭐 아파트 가치가 지금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아주 이상한 나비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결국 시중은행이 2, 3년 전에 모든 세계 금융권이 고금리에 대출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고금리로 갔던 그 궤적과 반대로 갔던 시중은행의 저금리 정책, 뭐 결국은 엄청난 가계부채를 촉발하게 만들었고, 시중은행도 지금 건전성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상생금융 말하면서 모든 걸 내어줄 것 같았던 은행도 어찌 보면 이게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최대한 수익을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147억 규모의 부당대출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예. 국민은행 하면 뭐 거의 한국의 제 1순위에 드는 어찌 보면 시중은행 아니겠습니까? 대출 부분 서민들 좀 대출 창구에 가보면 얼마나 대출 받기가 힘듭니까? 근데 147억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총 147억 원 규모의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F 대출 자체가 이금융권의 어떤 부실을 앞당기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시중은행,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석연치 않은 이 부당대출 때문에 상당히 자사의 어떤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거 안 갖고 배째 해버리면 은행이 돈을 받을 수가, 아무리 뭐 담보로 잡는다 해도 누가 그 경매로 넘긴다고 해서 뭐 지금 낙찰률도 별로 좋지 않은 너무나 험악한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팔리겠냐고요. 그 은행도 상당 부분 건전성에서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지금 뭐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은행이 주담대 금리 소폭 뭐 내린다 하지만 지금 미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환율 부분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짝 내린 이 금리는 은행채 뭐 5년물 금리가 최근 뭐 궤적을 아래로 찍기는 했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채가 얼마나 어마무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전혀 무시하지 못하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니까 명백합니다. 다시 주담대 금리 어마무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고금리 상황과 거의 뭐 비슷비슷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내렸네, 대출 받아야지 했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금 상황 심상치 않고요. 지금 뭐 미국 펀드가 뭐 2조에 가깝게 돈을 땡기고 있는, 모든 세계의 자본이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는 바람에 강달러 현상 더욱더 치열하게 가속화될 것 같고요. 국민은행, 시중은행 중에 140억의 규모의 부당대출이 터졌는데 뭐 이렇게 시중은행 건전성 자체에 뭐 의문부호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정말 자본시장, 금융시장, 또 자산시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그런 정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때마다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는 생각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